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꽃야구가 단 14경기 만에 50억 원 매출을 올리며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록 뒤에는 JTBC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꽃야구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JTBC와의 프로그램 제작 분쟁으로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작은 제작팀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구도는 팬들에게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안겨주었고,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직접적인 후원자로서 제작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티켓 판매 현장은 뜨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었고, 평균 티켓가는 45,000원에 달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연일 매진을 기록했고 경기당 티켓 매출만 7억 원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음식, 음료, 굿즈 판매까지 합치면 단 한 경기도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평균 200만 회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만으로도 수천만 원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슈퍼챗, 채널 멤버십, 온라인 굿즈 판매까지 더하면 전통적인 방송사가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의 제작비를 능가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구조가 거대 방송사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편성, 광고 영업, 협찬 네트워크 없이도 자체적으로 티켓, 스폰서십, 온라인 수익, 굿즈, 지자체 협약을 통해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팬덤의 자발적인 마케팅은 무료에 가까운 홍보비로도 수십억 원대 광고 효과를 거두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단순히 야구 예능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창작자가 스스로 IP를 소유하고 팬과 직접 연결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기존 방송사 중심의 질서를 뒤흔들며 업계의 새로운 교과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그림자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JTBC와의 상표권, 포맷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법정 다툼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고, 지나친 상업화가 팬덤의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꽃야구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글로벌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불꽃야구가 어떻게 또 다른 반전을 만들어낼지 그 다음 장면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불꽃야구의 폭발적인 성공은 단순히 수익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기존 방송사의 틀을 깨고 팬과 제작자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JTBC와의 결별 이후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전통적인 방송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를 이어가던 기자들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팬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매번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찼고 평균 티켓 가격이 4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제작의 동반자였습니다. 굿즈를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슈퍼챗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며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불꽃야구의 경제적 파급력은 경기장 안팎을 모두 뒤흔들었습니다. 경기당 총수익은 티켓 매출만으로도 수억 원에 달했고, 현장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굿즈까지 합치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평균 200만 회가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었고, 채널 멤버십과 슈퍼챗으로 확보한 자금은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의 제작진은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 등 야구 문화가 강한 나라와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국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프로야구 구단 2곳이 스페셜 매치에 관심을 보였고, 대만에서는 방송사가 중계권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시원 PD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50억 매출은 단순한 예고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발언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꽃야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프로젝트가 아니라 창작자가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불꽃야구는 콘텐츠 산업에서 새로운 교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직접 IP를 소유하고 팬과 직접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새로운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 지나친 상업화, 핵심 인력의 이탈 가능성은 불꽃야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 요소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과감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이름은 바로 프로젝트 F였습니다. 회의실 벽에 붙어있던 커다란 글씨는 기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로젝트 F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팬과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차원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F의 핵심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기자들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팬덤 스톡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팬들이 우리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업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티켓, 굿즈, 광고 수익에 머물렀지만 팬덤 스톡은 팬들이 팀 운영의 일부를 직접 결정하고 매출 성과에 따라 리워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시즌 특별 유니폼 디자인을 팬 투표로 정하거나 해외 원정 경기 장소를 팬 제안으로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여한 팬은 이에 따라 일정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어 단순히 응원하는 입장을 넘어 하나의 공동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작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1년 안에 국내외 팬 투자자 수는 10만 명을 넘고 누적 투자액은 155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시도된 적 없는 모델로 불꽃야구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를 넘어 새로운 참여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법적 규제 문제, 수익 분배의 투명성,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팬덤 피로감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첫 시즌 JTBC와 갈등 속에서도 촬영을 강행하던 날과 똑같은 결연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마지막 홈경기. 관중석에는 프로젝트 F의 로고가 새겨진 작은 배지가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팬들은 서로 배지를 달아주며 사진을 찍었고 SNS에는 우린 다음 여정도 함께 간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하나의 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장시원 PD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경기는 서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일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경기장 안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불꽃야구의 무대는 이제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 그리고 더 먼 곳까지 JTBC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비밀, 그것은 글로벌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막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불꽃야구의 다음 소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뜨거울 것이라는 것을. 불꽃야구가 글로벌 무대로 향한다는 소식은 국내외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는 한국에서 새로운 야구 문화가 탄생했다라며 심층 기사를 게재했고,
대만 방송사 역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새로운 장르라며 불꽃 야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은 시즌당 최소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 원 규모의 중계권 조건을 제시하며 북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반응은 단순히 새로운 흥미거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불꽃 야구가 가진 한국식 응원 문화, 팬 참여형 이벤트, 실시간 미션 시스템은 해외 팬들에게 강렬한 신선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비공개 시범 경기 영상이 유출되자 트위터에는 파이어볼 베이스볼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120만 회 이상 언급되었고, 이건 야구가 아니라 축제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팬들에게 불꽃 야구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 문화적 충격이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단순한 수익 확대를 넘어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자가 아니라 글로벌 팬덤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을 지향했습니다. 팬들이 직접 투자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는 스포츠 산업에서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불꽃 야구를 두고 창작자가 주도권을 쥐고 팬덤과 직거래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를 넘어 콘텐츠 산업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작자가 독립적으로 IP를 소유하고 팬과 직접 연결되는 순간, 기존 방송사의 절대적 권력은 균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꽃 야구의 지나친 상업화가 팬덤의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티켓 가격 상승, 굿즈 판매 확대, 광고성 이벤트가 반복되면 팬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의 불씨 역시 남아있었습니다. JTBC와의 상표권, 포맷 저작권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 불꽃 야구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 야구 제작진은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장시원 PD는 회의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콘텐츠다 라고 말하며 팀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작팀은 해외 시장 라이선스 협상, 현지화된 굿즈 제작, 다국어 유튜브 채널 개설까지 이미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이제 불꽃 야구는 더 이상 국내 성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팬들은 이미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린 더 멀리 간다. 함께 간다. 바로 이것이 불꽃 야구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불꽃 야구의 글로벌 진출 계획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전략으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개의 유명 프로야구 구단이 스페셜 매치 개최에 관심을 표명했고, 대만 방송사들은 중계권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불꽃 야구를 새로운 콘텐츠로 바라보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 중계가 아니라 한국식 응원 문화, 팬 미션 시스템, 굿즈 연계 판매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관심은 단순한 수익 확대의 의미를 넘어 한국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열린 비공개 시범 경기 영상이 유출되었을 때 SNS에서는 이건 야구가 아니라 축제다 라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며 만들어내는 열광적인 분위기는 기존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경기를 수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지 팬들과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입니다. 팬투표로 특별 유니폼을 정하거나 해외 원정 경기 장소를 팬 의견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기존 스포츠 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꽃 야구는 이미 국내에서 이러한 실험을 성공시켰고, 이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했습니다. 팬덤 스톡이라는 새로운 투자 모델은
법적 규제와 수익 배분의 투명성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법률 체계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지가 최대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한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우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기되었습니다. 팬들은 참여와 소속감을 원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열정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소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꽃야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시원 PD와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과 핵심 인물들은 흔들림 없이 팀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글로벌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플랫폼이 제시한 $500만 규모의 계약 제안은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불꽃야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상징적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공개된 프로젝트 F의 로고는 단순한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관중석에 배포된 작은 배지는 팬들에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은 서로 배지를 달아주며 다음 여행지도 함께 간다는 글을 SNS에 남겼고 그 메시지는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경기 종료 후 장시원 PD의 한마디는 불꽃야구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경기는 서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일 겁니다. 그 순간 울려 퍼진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불꽃야구의 무대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